밥 잘 먹이기 체크리스트 15입니다. 그런데 위에 제발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아이가 둘이면요, 둘 다 밥을 먹진 않아요. 대부분 하나이는 열심히 먹습니다. 하나이가 항상 안 먹고 속을 새기고, 예, 외동 같은 경우 저희도 둘째는 그래도 식사에 문제가 없었는데 큰애가 아주 힘들었었거든요. 큰애가. 네, 그래서 그 옆에 이 절절한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체크리스트 1번에서 5번입니다. 예. 부모가 해야 할 일과, 네, 그 다음에 매너, 예, 테이블 매너죠. 보상,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체크리스트니까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확인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밥 먹는 우리 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했어요. 자, 밥 먹자. 엄마가 불렀어요. 그런데 TV는 켜 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은 각자 방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TV를 계속 돌려요. 그리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해도 안 와요. 남편도 나 이따가 먹을래. 이럴 수도 있고요. 아이들은 아이의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혹시 이런 가정 있나요? 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냐면요, 이유식부터예요. 여러분, 이유식을 혹시 어디서 먹였어요? 거실에서?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그거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이유식을 식탁에다가 베이비 체어를 딱 놓고 그때 이렇게 안전벨트 딱 매잖아요. 내가 이유식을 식탁에서 먹였었나? 첫 번째. 두 번째, 식사는 준비부터 가족이 같이 했나? 남편도 와서 수저 놔주고 뜨거운 냄비에 올려주고 애들도 와서 식탁 닦아주고, 여하튼 그런 게 몸에 배었나? 즉, 식사라는 게 가족 전체가 같이 하는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엄마만 그냥 다 먹이려고 전전긍긍했는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식사라는 거는 엄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즐거워야 돼요. 재밌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돼요. 아샤, 오늘 메뉴는 뭘까? 내 역할이 있어야 돼요. 너는 수저 놔줘. 너는 이거, 각 접시, 개인 접시 옮겨줘. 아니면 좀 커요? 컵 좀 놔줘. 아니면 좀 더 커요? 김치 좀 썰어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자체는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 근데 아기 때부터 나는 과연 식탁에 내 자리가 있는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아이는 식탁 자기 자리에 앉았나요?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이거 참 중요한 거다. 거실에 TV가 켜 있나요? 당연히 꺼야죠. 남편은 아직도 거실에 있나요? 협조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본인 일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부인이 외출할 수도 있고 부인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남편이 남편 주도로 밥을 같이 아이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특히 아들을 가진 엄마들은 우리 아들들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는 거에 그렇게 서툴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된다.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밥이라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아이를 위한 거죠. 배고프면 나만 손해잖아요. 결국 사람이 산다는 거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마치 아이들 뇌에 내가 밥을 먹는 거는 우리 엄마를 위한 거야. 내가 밥을 먹는 거는 효도하는 거야. 나는 밥 먹기 싫어. 나는 우리 엄마 때문에 먹어. 이런 게 어릴 때부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너 이거 한 입 먹어. 엄마 이거 한 입 먹으면 너 뭐 해줄게. 이거 한 입 먹으면 뭐 해줄게. 아니면 그것도 싫어. 그러니까 그냥 정신을 팔리고 먹인다.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뽀로로가 나오고 있어. 이 아이의 계속 영상이 있어서 얘는 미각도 없어요. 시각만 있어. 영상만 보면서 엄마가 넣어주는 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씹고 삼켜. 이게 무슨 식사야.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지. 식사는 기본적으로 음식을 보고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냄새를 맡아보고 씹고 목을 넘기고 이런 과정이 즐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를 앉혀놓고 핸드폰을 보여주고 막 쑤셔 넣어. 그거는 식사가 아니다. 식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먹고 이렇게 뱉잖아. 그럼 또 엄마가 난리를 치고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너무너무 잘못된 거.
그래서 너 이거 먹으면 뭐 해줄게. 너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5가지. 거실에 TV가 켜 있나요? 남편은 아직 거실에 있나요? 아이는 식탁 자기 자리에 앉았나요? 아이 앞에 패드, 핸드폰이 있나요? 밥 먹으면 어떤 보상이 있나고 말했나요? 이 5가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거 한번 봅시다. 네. 짜잔. 네.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네. 아이를 따라다니며 먹이나요? 정해진 식사 시작 시간이 있나요? 30분, 40분 만에 식사가 끝나나요? 싫어하는 식재료를 억지로 주나요? 조리법이 지나치게 건강식인가요? 저는 사람이 살면서 식사 시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로 이제 점심은 12시부터 먹기 시작을 하고 저녁은 6시 정도 먹어요. 여튼 그 기준점이 있어요. 딱 이게 몇 분 이렇지는 않지만 우리 아이들도 그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우리 집은 6시 반에 대충 식사를 해.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한 6시 20분까지 끝내고 그리고 나가서 엄마 도와주고 이런 시간적인 그 배분 이렇게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떨 때 엄마가 어떨 때는 6시에 먹었다가 어떨 때는 7시에 먹었다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엄마부터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이 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뭐라 했냐면 밥 먹어 이러면 엄마 잠깐만 엄마 나 이거 마저 해야 돼. 그게 공부든 게임이든 왜 이거는 공동생활인데 어떤 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룰이 없으면 아이들은 난 지금 밥이 더 중요하지 않아. 이 게임 한 판을 빨리 해야 돼. 내 아이템을 지금 빨리 지켜야 돼. 막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한테는. 근데 그걸 엄마가 함부로 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얼추 식사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정해지는 식사 시간.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식사 시간은 한국 기준으로 본다면 30분이면 돼요. 많아야 40분. 끝내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끝내는 시간. 그러지 않으면 애가 하세월인 거예요. 하세월. 음식 다 식죠. 한국 음식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가 많아요. 탄수화물은 식으면 맛없어요. 단백질 고기도 식으면 맛없어요. 샐러드 시간이 지나면 샐러드 드레싱하고 야채가 섞여서 다 맛없어져요. 음식은 타이밍 중요해요. 그래서 30분 40분에 딱 상을 치운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 우리 집은 늦게 먹으면 못 먹는구나. 이게 아기 때부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아기 때부터. 자, 그리고 맨 위에 아이를 따라다니며 먹이나요는 이제 위에 있는 그 5번에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식사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는. 물론 어떨 때는 밥 먹고 너무 기분 좋아서 식구끼리 야 우리 그냥 뭐 와인 한잔 하자. 아니면 디저트까지 먹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밥 먹는 것 자체, 주식을 먹는 행위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된다. 끝나는 시간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아들은요. 타이머 쓰시면 돼요. 타이머. 아니면 옆에 보통 식탁에는 다 시계가 있잖아요. 자, 큰 바늘이 여기 있어. 작은 바늘이 여기서. 이 작은 바늘이 큰 바늘이 어디까지 갈 때 끝나는 거야? 이것도 괜찮고요. 타이머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일이 끝나지. 엄마가 무슨 종일 밥 먹다 끝납니까? 그리고 메말라 있는 밥상은 정말 보기 싫어요. 우리가 식당에 가도 사진은 미리 찍잖아요. 밥 먹기 전에 찍죠. 밥 다 먹은 그 폐허 같은 그런 사진 뭐가 예쁩니까? 우리가 볼 때도 그래. 더 맛이 없어 보여. 음식이 더 맛이 없어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애들한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우리 집은 6시 반에 시작하면 7시 10분에 그냥 끝나. 그래야지 엄마가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못 먹는 사람 먹지 마. 다음에 먹어. 그럼 애들이 아쉬워서 빨리 먹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맛이에요. 제 시간에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식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그리고 이제 음식 얘기 많이 하고. 이거는 뭐 단백질인데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한데다 너는 뭐 키 크고 싶다며 이거 많이 먹어. 저는 항상 식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식탁 옆에 그 5대 영양소 혹은 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항상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키가 클 때 좋은 음식이 뭐다.
뭐 눈이 나쁠 때 좋은 음식이 뭐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 영양소에 대한 이름을 너무 많이 아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은 고기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단백질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 식품 영양에 대해서 기본 상식을 많이 알려줘라. 애들한테 알려주는 게 더 좋다. 레아우스님이 어릴 때 밥 시간이 왔으면 울었어요. 안 먹는 아이 너무 힘들어요. 코치님께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주라는 말 도움 많이 되었어요. 예, 골고루 세 끼 다 먹어야 한다는 거 포기하니까 좋아졌어요. 네, 맞아요. 식사는요, 세 개 딱 나눠서 먹일 수 없어요. 그냥 하루에 먹을 양 먹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얘가 거부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건 안 먹어도 돼요. 특히 싫어하는 식재료를 억지로 주나요? 조리법이 지나치게 건강식인가?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야. 엄마 마음 자체가. 아니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데. 그리고 가급적이면 MSG도 안 넣고 쪄서 이렇게 음식을 줘야 되는데 무슨 맛이에요? 조리도 중요해요. 물론 애기 어릴 때 이유식은 소금간이라든가 이런 거를 피하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 소화라든가 아직 장기가 발달이 안 됐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면요 맛있는 거 먹습니다. 맛있는 거. 그럼 엄마가 조리법을 연구해야지. 그냥 물에 담갔다 준다, 쪄준다. 무슨 맛이에요? 세상 맛없지. 그래서 조리법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게 나는 절대 무염, 무 MSG 이런 행동하지 말아라. 애가 먹게는 해줘야지. 제일 맛없다. 제일 맛없다. 그리고 식재료도 안 먹어도 되는 것도 있다. 저희 딸은 깻잎 못 먹어요. 저는 먹지 말라 그래요. 아니 깻잎에 있는 영양소가 깻잎만 있어요. 다른 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양소는요, 내가 만약 A가 필요해, A가 없죠? 그러면 B, C가 만들어져야 A로 바꾸기도 합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천지다, 천지. 걱정할 필요 없다. 5대 영양소 포스터 꿀팁입니다. 네. 그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이 다 외워요. 그리고 애들이 알아요. 이걸 먹으면 나한테 뭐가 좋구나. 이익이란 단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밥을 먹는 건 나를 위한 거야. 이익. 고기를 먹는 건 나를 위한 거야. 이익. 김치를 먹는 건 나를 위한 거야. 이익. 이런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구들이 다 외웠어요. 그걸 갖다가. 어느 영양소가 나한테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얼마나 골고루 먹어야 된다. 이걸 애들이 다 머리에 넣어서 막 테스트하고 얘기하고 밥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반찬이 뭐 어디서 나왔고 이 연어를 엄마가 어떻게 만들어. 저는 조리법도 많이 얘기해줘요. 연어를 구울 때 바싹 구우면 맛없어. 겉에 살짝 굽고 속은 촉촉해야지 맛있다. 이거 원래 생으로도 먹는 거잖아.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아이가 하게 한번 도와주고 보여주고 조리도 같이 해보고. 그래서 제가 샤론코치 뚝딱 요리를 여러분 유튜브나 블로그에 많이 올려놨잖아요. 포인트는 뭐야? 아이랑 같이 만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요리하는 거를 배운 아이들은요 음식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기하고 맛있고 자꾸 참여시켜라. 참여시키. 이제 저는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거 싫어하는데 시대에 가면 시어머니는 TV 볼 때라도 입에 넣어서 다 먹이라고 계속 강요하시는 옛날식이라서 그러시는데 그냥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니까 그냥 냅두세요. 그 뭐 얘기해서 뭐예요. 할머니도 어차피 안 고치세요.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 집에서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네. 골고루 먹이기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식단에 맞춰서 하다 보니 잘 먹는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건강하시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오늘 PPT가 새로 와요. 이건 뭐 PPT라고 보기에는 그냥 이미지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이런 것도. 그 사진 옆에 이 엄마의 그 절실한 마음. 제발 먹어라. 저도 진짜 많이 정말 제가 브루스 야단 친 거 딱 이거 하나 했어요. 밥 안 먹어서. 지금은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라. 5대 영양소 붙이기 꿀팁이에요.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특히 여러분이 강박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꼭 소재를 친환경을 재료를 사야 돼. 그 다음에 영양소가 파괴 안 되는 거를 해야 돼. 막 온갖 그 잡다한 얘기들 많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제철 음식 먹으면 되는 거고
간도 적당하고 입이 원하는 입은 본능인데 뇌가 좋아하는 그 건강이 뭐가 중요해? 입이 일단 먹어야지. 입이 안 먹고 뇌만 그게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를 판단하는 게 무슨 중요해요.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이가 좋아하는 거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오늘 계란밥 나왔는데 많이 먹이면 안 돼요. 어쩌다 먹어야 돼.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안 먹어 애들이. 그래서 너무 여러분 그거 많이 쓰지 마. 살짝만 써라. 맞아요. 시어머니 직접 떠먹이시는데 싫어도 별 수 없어요. 시댁 가면 내 아이가 아니. 그럼요. 그리고 어머님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냅둬. 그리고 손자들도 거기 가서 뭐 개기는 맛도 있어야지. 아니 엄마가 약간 엄격하다.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가 엄청 나한테 잘해줘. 나를 왕자님 취급해. 그래서 또 할머니 집 가는 거 애들이요. 그런 재미도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규정된 대로 삽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응. 어제도 밤에 새벽 2시에 아들한테 연락이 와요. 지금 퇴근한다. 그럼 저도 첫 마디가 뭔지 알아요? 뭐 먹었어? 네. 부모는요, 자식은요, 그냥 뭐 먹었어요. 왜? 우리는 엄마잖아요. 엄마는 뭐냐면요, 밥을 주는 사람이에요. 엄마. 그래서 왜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어제 일타 스캔들에도 나오잖아요. 최치열 선생님이 가장 자기가 성공했을 때 저 성공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식당 사장님이었다고. 자기 돈 없고 힘들 때 하나라도 더 먹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한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주는 사람은 잊지 못해요. 그걸 잊으면 짐승이죠. 네. 그런 겁니다. 맛있는 거. 이거 좋은 겁니다. 네. 제발 좀 먹어라가 그만 좀 먹어라 되는 그날까지 됩니다. 근데 완전히 끊어진 않아요. 저도 뭐 먹었어? 이 얘기예요. 새벽 2시에. 네. 그러고 나서 마음이 안 좋고 저는 또 아이가 바쁘다고 생각하니까 살짝 내가 너무 아들이 보고 싶거나 아들이 궁금하면 살짝 그냥 카톡을 보냅니다. 별일 없냐? 아니면 뭐 엄마는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슬쩍 하면 아들이 딱 눈치를 채고 바로 전화할 때도 있고 바쁠 때는 몇 시간 후에 전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말도 길게 못해요. 왜? 잘하고. 새벽 2시에 무슨 얘기를 해요, 걔랑. 내가 무슨 걔랑 연애하는 사이도 아니고, 다음날 또 일정이 있으니까 컨디션 관리 해야 되잖아요. 얼른 자라.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밥 먹었냐. 그 얘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조리법, 그 다음 식재료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그냥 제철 과일 사고 깨끗하게 손질하고, 그 다음에 뭐 상한가 이런 거 잘 보고 유효기간 이런 거 확실히 보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왜 어른들의 장은 튼튼하기 때문에 어른들은 탈이 안 날 수 있지만 아이들은 아직까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재료를 먹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뭐 특히 주문해서 먹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제가 좀 꺼려하는 게 식재료가 오래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너무 학급을 사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집에서 먹는 게 더 비싸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신선한 재료 아니면 좋은 걸 사죠. 근데 집에 있어도 오래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양념 같은 거 유효기간 지난 것들 아니면 채소 같은 거 너무 오래된 것들 바로 버리셔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양을 작은 거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거 사라. 보상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네. 밥을 안 먹으면 다른 음식을 주나요? 네. 수납장에 간식이 많이 있나요? 바깥 활동 등 운동을 하나요? 소화 기능에 문제는 없나요? 아이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나요? 예. 이 5가지를 보고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 수납장에 과자, 특히 달고 짠 것들 그런 과자가 많은지 냉장고에 콜라라든가 이런 탄산음료가 많은지 한번 보세요. 혹시 초콜릿 같은 거, 뭐 애들 좋아하는 젤리, 애들 참 젤리 좋아하죠. 네, 구미. 저도 진짜 마이구미 엄청 먹였거든요. 애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많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일단은 밥을 안 먹었을 때 이 아이가 배고프지 않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밥을 안 먹어요. 근데 냉장고나 아니면 수납장에 먹을 게 천지야. 그것도 너무 맛있어. 단짠이야. 그럼 애들 밥. 그래서 저는 집에 간식은 정말 적게 있어야 된다. 적게. 어떤 분들은 특히 막 번들로 사잖아요. 코스트코 가면 이만큼 있는 이만큼 박스로 사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럼 애들 밥 안 먹어요. 그리고 이 혀가요, 이 달고 짠 거에 마비가 돼서요, 심심한 맛은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각이 온전하게 유지되려면 순한 걸 먹어야 돼요. 순한 거를. 그래서 여튼 간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된다 해서 밥 먹으면 뭐 줄게 이런 얘기도 하시면 안 돼요. 밥은 밥이에요. 밥은 밥.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식을 많이 살지는 말자. 그 얘기 하고요. 또 하나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겨울에 특히 운동 안 합니다. 계속 집에서 뭉개고 게임하고 아니면 뭐 책 보고 안 돼요. 무조건 겨울에는요 한 바퀴 돌고 와야 돼요. 엄마 아빠가 딱 이게 루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에 가든가 저녁 먹고 가든가 여하튼 그 집집마다 달라요.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아들 딸 다 데리고 자 우리 동네 아니면 초등학교 운동장 아니면 개천 그래서 돌고 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밥이 맛있다. 그래서 밥맛이 생기게 몸을 움직여라. 자,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아이가 너무 안 먹는다 그럼 저는 그냥 의사를 만나라 그래요. 소화기 내과 아니면 뭐 소아과 어디를 가서 이 아이가 밥을 안 먹는 거 혹시 문제가 있나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식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요 입 안에도 있고요, 혀도 있고요, 소화기도 있을 거고요. 많겠죠. 그거 한번 체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너는 몸이 건강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래야 키 큰다. 이 말 한마디가 엄마가 1000마디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아요. 엄마가 1000마디 하는 것보다. 나는 건강해. 내가 음식만 맛있게 잘 먹으면 나는 저 형아처럼 키도 커질 거고 예뻐질 거야 라는 그 전문가의 한마디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번 해라. 약간 쇼 같더라도 한번 해라. 난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굉장히 든든해져요. 주스도 무가당 이런 거 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단 거 사실 이상하고. 그래서 한때는 또 막 우리가 과일을 많이 갈아 먹인다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은 저한테 또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과일에 있는 당이 이게 주스를 만들었을 때 그냥 과일을 씹어서 먹는 것보다 몇 배를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당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100%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뭐 어쩌다 한 잔은 집에 있는 과일들 갈아 먹이는 거는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거다. 릴리맘님은 지금 라면 물 올렸다고. 탄산수도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탄산수가 저도 이제 가끔 피곤할 때 얼음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물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물을 안 먹고 물 대신에 차를 마신다, 물 대신에 커피를 마신다,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겁니다. 물이 하는 기능을 그들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차라든가 이런 기능은 이뇨거든요. 몸에 있는 수분이 하면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에 수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리해야 된다. 탄산수는 물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편식쟁이 밥 먹기 싫어서 겨우 조금 먹으면 허기를 우유로 그래요.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유를 먹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물로 액체를 먹는 애들 대부분 씹는 거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이 씹는 거. 우리 아이들 생각보다 씹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물론 뭐 질긴 거, 뭐 나물 이런 거 애들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싫어요. 이게 뇌에 계속 이에 묻잖아.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적당한 것들, 그래서 아삭아삭한 거, 요런 맛을, 그러니까 씹었을 때 그 쾌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깍두기라든가 총각김치 작게 썰어주라는 게 그 아삭아삭 이 맛을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럼 애들이 먹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건강 체크 해볼게 아이 데리고 병원을 다녔어요. 저는 정말 강추해요. 의사 선생님의 한마디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방학엔 태권도 특강까지 안 보내면 정말 살이 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 메뉴 편식점이 막내는 계란밥, 큰애 쌍둥이는 김치 볶음밥을 정했는데 라면도 추가하고 싶다. 자, 마지막이 진짜 중요해요. 마지막이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예요. 아이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나요? 자, 이게 뭐냐면요.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 쩔쩔매는 모습을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한번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내가 밥을 안 먹고 속색이니까 엄마가 나한테 관심을 갖는구나. 엄마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걸 내가 알겠구나. 라고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는 왜곡이에요. 왜곡.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밥을 먹는 게 나를 위한 거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내가 밥을 안 먹었을 때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 내가 공부를 안 했을 때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 내가 일탈행위를 했을 때 엄마가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날 그래도 사랑하네 라고 느낀다면 이건 다 모두에게 불행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이한테 사랑을 표시하셔야 돼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너가 너무 예쁘다. 너가 소중하다. 이런 걸 많이 주셔야지 애들이 그거를 무기로 안 써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치아 치료할 때 밥 안 먹고 우유 먹더라고요. 코치님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김치 절대 양념 묻은 것도 안 먹어요. 돈가스, 탕수육도 소스 없이 먹어요. 그럼 안 먹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저희 아들이 씹는 거 싫어요. 입에 밥 물고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거 싫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삭아삭하게 경험을 해주셔야 돼요. 맛있게. 소리 너무 재밌다. 아삭아삭 씹는 거 재밌다. 그리고 맛있다. 그리고 어떤 애들 또 싫어하는 게 뭐냐면 껌 같은 거는 왜 처음에 딱 씹을 때는 단맛이 딱 느끼하다가 계속 씹으면 단맛 없는 거 알죠? 타이어 같은 거. 그래서 애들이 씹는 거 싫어해요. 오래 씹는 거 싫어하는 게 오래 씹을수록 맛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음식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맛이 없다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들이. 자, 아이에게 사랑을 충분히 주나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 그래서 내가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네가 잘 자랄래, 이 음식을 먹는 게 너한테 이익이 된다고 알아야지 아이가 먹지. 이게 마치 아이의 힘, 내가 가진 카드라고 사용되는 순간에 우리 애들은 밥을 안 먹는다. 예,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다. 네. 둘째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한의원이나 소아과 갔는데 공통적으로 아이가 변비가 있어서 그렇다. 네, 예. 이게 그거예요. 소화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기능적인 걸 체크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없이 그냥 시민적 요소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는 반드시 체크하고, 만일에 정상이야, 그럼 애들이 마음 편안하게 먹어요. 예. 특히 변비는 소화 변비 많잖아요. 진짜 고통스럽잖아요. 저도 예전에 우리 애들 막 변비 걸려서 힘들 때 제가 파준 적도 있어요. 예, 우리 엄마들 그런 일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아니, 어떤 사람이 부모니까 할 수 있는 일이지, 의사니까 하는 일이지, 일반인이 그렇게 파주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씹는 게 싫어서. 그 다음에 배변 활동에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음식이 너무 진짜 맛이 없어서. 자기네들은 자극적인 음식 먹고 우리한테, 아이들한테만 맛없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게 맛있습니까? 식재료도 천연, 그 다음에 조리법도 완전히 맹탕, 무슨 맛으로 먹어요 애들이. 즐거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즐거움. 식사는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여러분들.